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6시 15분 1월 3일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벌어 가실 기원 드리는 마음에서 새해 첫 영상 2022년이죠, 여러분들. 이 지표가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이제 뒤에 나와 있고 매수세가 초록색이고 매도세가 빨간색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럽, 미국, 요게 이제 아시아 쪽인데 아시아 쪽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쏟아냈죠. 중국이겠죠. 이제 중국 쪽에서 바이낸스와 이제 후오비 측에서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사실 중국도 많이 매수를 했었다가 연말이 다가올수록 거의 여기에 2배에 가까운 물량을 다 토해냈죠. 근데 이거를 미국과 유럽이 일부 물량을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토해낸 거에 비해서는 물량의 볼륨 자체가 좀 작아요. 아직까지 작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쭉 물량이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5월 달에 있었던 하락장에서는 미국이 매도를 많이 친 거죠. 미국이 매도를 많이 치고 이후에 다시 매수를 이제 긁었다. 미국이 제일 많이 매수를 긁은 구간은 결과적으로 평균치를 따져보면은 요 가격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이런 상승권에서는 미국이랑 유럽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미국 쪽은 최근까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상승은 거의 미국이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다. 중국만 줄기차게 신나게 던졌다라는 거죠. 엄청난 매도세로 찍어 눌렀는데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비트의 움직임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도 과거 패턴을 봤을 때 하락대 움직임 때 여기서 이제 뚫어냈던 무빙. 그래서 여기서 뚫긴 했지만 다시 도로 제자리를 왔어요. 기존에 있었던 상승 패턴을 살짝 지금 깨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거대한 매수 주체 하나가 빠진 상황이라서 중국이라는 매수 주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상방으로 올라가기에도 조금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세 명이서 수레를 위로 끌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나 그만 밀래 하고 집에 가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서 밀어야 되는데 세 명이서 밀 때보다 당연히 두 명이서 밀 때가 힘은 약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또 강하게 올려치려면은 또 다른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좀 현물 ETF의 승인을 어느 정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미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규제를 마련하겠다라는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물 ETF 승인도 언젠가는 날 수밖에 없지만 언제 나냐에 따라서 다음 상승 랠리가 좀 정해질 것 같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번 주 주봉이 최소 이 양봉의 절반 자리에서 끝나야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봉을 거의 다 잡아먹는 음봉. 그러니까 이제 음으로 받고 양으로 올려줬지만 다시 음으로 박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방으로 틀어 올리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월봉이 마감이 된 건데 이 월봉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아래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요. 위로도 매물대가 강력하게 위아래로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월봉의 길이가 찌부가 된 상황이죠. 찌부가 돼가지고 변동성이 이렇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12월이 바닥권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장이 끝났다. 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여태 최저점 찍었던 게 45.4K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쨌거나 지지를 받으면서 꾸역꾸역 올리기는 했는데 또 다 내려와서 이러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쓰리바닥을 찍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찍고 조금 반등 다음 반등이 나왔고 같은 패턴을 적용시켜 보다면 한 번, 두 번, 또 세 번을 찍고 조금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나마 이 46K 부근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죠. 위로 가자니 강력한 뉴스 하나가 필요한 상황이고 아래로 가자니 여기서 이렇게 받쳐버렸는데 사실 이 밑으로 빠지는 것도 좀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 세력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받던 45.4를 한번 깨고 내려가야 개미들이 시즌 종료다 야 다 튀어 하면서 투매 물량이 막 나올 것이고 그거를 바로 세력들이 받아서 올려버리는 V자 하반 개미털기 휩소가 거의 모든 상승 흐름 전에는 그런 휩소들이 한 번씩은 나왔거든요. 물론 안 나오길 바랍니다. 이번에서도 여기를 지지받고 좀 튕겨져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항상 우리는 최악의 수를 두고 봐야 되고 지금 흐름 자체가 살짝 좀 뭔가 힘이 없어 보이는 무빙이에요. 그래서 새해 1월 3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새해가 됐으면은 새해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아무리 작심 3일이라도 한 3일이라도 좀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았었는데 전혀 작심 3일 이런 것도 없이 이 박스권 중단 라인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죠. 빨리 여기서 상단으로 좀 치고 올라와서 이 위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빨리 못 치고 올라오면은 여기서 저항 맞고 한파가 더 이렇게 빠지가지고 요런 식으로 올라오는 그림도 지금 예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 이 대장이 빌빌대고 힘을 못 쓰니까 지금 업비트에서는 잡코인들이 난리가 났죠. 집안에 이제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큰형이 있는데 큰형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내가 먼저 갈게 하면서 잡코인들이 좀 난리가 났죠. 코박 토큰 이런 것들 오늘 이제 날아가고 있고 코박 토큰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인데 이 잡코인들의 차트를 보시면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때 불장 때 한번 시원하게 시세를 주고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때 비트 차트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전고를 뚫어줬거든요. 근데 비트가 전고를 이런 식으로 뚫었을 때 얘네들은 못 갔어요. 이 잡코인들은. 그거는 이 매물대 자체를 구해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시체들이 쌓여 있는데 이걸 구해줄 마음이 없는 거다. 여기서 다시 위로 갔던 애들이 있어요. 그나마 걔네들은 운전수가 좀 빵빵한 애들, 예를 들면 코스모스 같은 이런 애들은 전고를 뚫고 날아가고 지금 또 전고 뚫으러 가죠. 근데 이런 코박 토큰 같은 김치 잡코인들은 여기서 시세 한번 주다가 또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힘 주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뭐 얼마만큼의 강한 상승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특성상 이렇게 올려주는 척 하면서 윗꼬리 달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림,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익 나면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잡코인 위주로 업비트에서 이렇게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의심이 좀 되죠. 너무 급하게 올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주말에는 별로 큰 움직임이 코인들이 없는데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펌핑을 주고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지금 파워레저였죠. 주말에 보시면은 파워레저.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 파워레저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11월 정도에 강력하게 쳐주고 그대로 다 내렸다가 그걸 또 다시 다 올렸다가 또 내려가고 있어요. 상당히 올려칠 때 힘이 강했는데 파워 레저의 월봉을 이렇게 멀리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것도 원래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이때 이제 펌핑 줄 때 이 상장하고 나서 18년도 3,200원까지 갔다가 어제 1,000원 찍고 지금 800원, 7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월봉만 놓고 보면은 이런 류의 차트는 더 가는 차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집 돌려주고 거래량 없이 뺐다가 그대로 다시 먹어주고 전고 뚫었는데 다시 먹어줘요, 몸통을. 그러면은 얘는 조금 이제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그 이후에는 또 1600원까지 찍는 무빙이 한번 또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한 5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을 찍고 쭉 내려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워레저가 500원대에서 많이 상승을 주고 충분히 내려왔던 구간에서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죠, 파워레저. 뭐 제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파워레저, 엘프, 카바, 보라까지 제가 최근에 다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잠시 산티아고 성지순례 저랑 같이 다녀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2월 21일자 영상에서 파워레저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1.2배로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많이 눌려있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700에서 800 라인까지는 짧게 먹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12월 21일 540원대에 굉장히 자리가 좋다,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요때죠, 요때 이 정도로 강력한 상승이 터졌고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터졌죠. 자, 그 다음에 카바도 제가 12월 30날 4,625원에 카바도 제가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런 식으로 눌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다. 자, 카바도 4,625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요때 딱 추천드리고 나가지고 요렇게 상승이 나왔고 아직 안 죽고 있죠. 카바 지금 호재 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메인넷에 업그레이드 되는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카바도 지금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상단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카바도 4,625원부터 쭉 이제 상승이 터져가지고 거의 한 10% 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엘프도 바로 카바 추천드리면서 바로 엘프 462원에 올려치고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엘프 어떻게 됐습니까? 엘프 30날 추천드려서 720원까지 찍었죠. 460원에 추천드려서 720원까지 상승이 잘 터져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도 제가 유튜브 쇼츠까지 찍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라코인도
바로 보라 코인입니다. 보라도 12월 31일에 1200원대 카카오 게임즈가 밀어붙이는 보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상승이 잘 터져줬죠. 쭉 이제 터져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익을 일단 다 챙겼습니다. 저희 멤버십 방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라 17%, 보라 19%, 보라 20만원, 51만원 네, 축하드리고 80만원 축하드립니다. 보라.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챙겨놨고, 수익은 났을 때 챙겨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보십시오. 이거 제자리 다시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근데 하지만 보라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이렇게 급등 나오면은 수익 좀 챙기고 다시 떨어지면 재진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죠. 사실 제 영상을 잘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 찾아내가지고 공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받아보실 분들, 좀 더 정확한 뉴스와 확실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010-2309-2636 이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저희가 다 정보 제공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다시 돌아가보면은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보시면 여전히 코인베이스에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매수세도 코인베이스 때문에 끌어올렸고, 중국이 주축이던 거래소들은 물량을 다 이렇게 던져놨고 이제 하방에서 매수를 못하죠. 법적으로 이제 매수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아예 미국이 지금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미친 듯이 매수를 긁냐면은, 비트코인이 결국 달러의 지위를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죠. 다른 애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미국의 경쟁 국가들이 얘를 가져가게 되면은 달러의 패권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고 그냥 비트를 그냥 다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내가 1등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 놈이 치고 올라오면서 나는 탈중앙화 코인이고 내가 너를 뛰어넘을 거야 이러면서 날라오는데, 1등이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너 돈 주고 살게.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매수가 돼버린 격이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는 이유는 달러의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여차해서 달러의 지위까지 넘어가더라도 그래도 좋죠. 어차피 비트코인의 주인은 미국이니까. 달러가 되던 비트코인이 되던 기축통화 쌍두마차를 그냥 미국이 다 들고 있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단순히 미국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운전한다는 개념보다는 달러의 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그냥 다 매수해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수해버림으로써 달러의 운전대도 미국이 잡고 있고 비트코인의 운전대도 미국이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샌드박스의 움직임도 비트코인 흘러내리니까 샌드박스도 좀 흘러내리려고 하고, 매틱, 폴리곤도 뭐 지지부진하고, 그나마 에이브가 최근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은 보이긴 하는데 아직 전고까지는 못 가고,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도 비트가 힘을 못 쓰니까 계속적으로, 특히 파일코인은 중국 물량이 많았는데 중국인들이 다 던짐으로써 바닥까지 왔다, 최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기 미세하게 여기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인치도 상당히 바닥 찍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 조금 갈 길은 멀어 보이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업비트 BTC 마켓에 있고, 유니스왑 이렇게 올려쳤다가 지금 이 구간인데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으로 보여지죠. 디파이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매수했을 때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여기 BTC 마켓 주봉상으로도 충분히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만 하죠. 여기까지는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유니스왑.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14조인데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그리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코인이죠. 어쨌든 아직 안 올라간 잡코, 어차피 잡코 메타면은 잡코를 해야 되는데 잡코는 길게 들고 갈 만한 코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수익 내보자는 측면에서 아직 안 올라간 잡코인들을 또 제가 찾아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제 몇 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저점 지지받았던 구간에 거의 밀접하게 와서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양봉 2개 띄워주면서 살짝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올라가다가 4시간분 기준으로 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요 카이버 네트워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더 빠져주면은 1600원대 충분히 한번 매수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번도 안 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한 2000원 이상까지는 좀 짧게 단기적으로 좀 잡코인이니까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하시고, 디파이 계열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3000억대입니다. 그래서 지불이나 환전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 디파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가 하는 일도 좀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바 같은 경우에도 제가 4,600원대 추천을 드렸지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5,200원대에서 좀 지지받고 있는데, 일단은 주봉상으로도 충분히 더 상단으로 올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바 9 요게 성공적으로 테스트넷을 마쳤고 메인넷에 런치한다 1월 19일에 요런 이제 이슈가 있죠. 카바도. 그래서 좀 윗단 자리를 아직까지 잘 지켜주고 있어요. 안 빠지고 지금 이제 양봉으로 살짝 들어 올리고는 있는데 충분히 아직도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준 메이저인데 니어 프로토콜 시총 10조짜리인데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는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조금 매수 해볼 만 하거든요. 17,200원짜리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그림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니어 프로토콜은 지금 좀 근본 코인이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코인이고, 올려치고 좀 빼다가 다시 올리려는 그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됐다고 한다고 해서 비트가 푹 빠지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14,000원 언더까지 내려가는 건 좀 힘들어 보여요.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를 한다 해도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식으로 접근해도 중기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망한 코인들 멤버십 방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뭐 이 자료는 뭐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더리움, 폴카닷, 솔라나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이렇게 상위 레이어 1 프로젝트를 좀 비교를 한 표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블록 타임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른 게 솔라나고 그 다음이 니어예요. 이더리움 15초, 폴카닷 6초. 트랜잭션 완결 속도 3분, 1분, 1분, 2, 3초면은 끝나죠. 초당 거래 횟수 15개, 10만회, 10만회, 10만회. 평균 거래 비용 엄청 싸죠. 제일 싸죠. 솔라나랑 더불어서.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693억 달러입니다. 아직 76억 달러, 272억 달러, 553억 달러. 시총도 아직 폴카닷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싼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폴카닷의 한 절반 정도만이라도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니어 프로토콜이 지금 폴카닷 시가총액이 34조거든요.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저점을 리테스트 받는 구간인데도 30조면은 니어 프로토콜이 최소 시가총액이 10조인데 폴카닷의 반만 따라간다 그래서 아무리 미니멈으로 잡아서 15조까지 간다고 해도 니어 프로토콜은 지금 가격대가 이제 17,000원대인데 여기서 최소 5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폴카닷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22,000원 이상대까지는 한번 우리가 들고 가볼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른 메이저 애들과 비교를 해서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상회하는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인데 아직 시총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린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분할로 접근해야죠. 지금 비트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금액을 매수 들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소액으로 간 보면서 투자하셔야지. 저는 항상 11월 이때부터 무조건 전부 다 소액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오면은 이때는 이제 큰 금액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런 사이클이 확정적으로 나오려면은 계속 못 뚫던 저항대를 뚫어줬을 때 그 다음에 하셔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지금 무리하게 큰 금액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대가 52K예요. 52K. 이 52K를
뚫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뚫어주고 지지받고 여기를 깨면 안 되죠. 여기를 깨고 그 다음에 54, 56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채널 안에서 이 52를 뚫어주는 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금액을 늘려가도 됩니다. 지금부터 조급하게 비트가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큰 금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고, 지금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마지막 휩소 무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투자판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지금 김치들도 보면은 다 빠지죠. 김치들도 다 빠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치 잡코인 장세 이후에 또 준메이저 코인 장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메이저 코인 장세가 올 수가 있어요. 항상 자금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준메이저나 메이저 장세가 오기 전에 미리 잡코인 애들이, 그러니까 놀이터를 돌려 쓰는 개념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형들이 막 폼 잡고 들어오면은 또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못 놀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형들 학교 끝나기 전에 초딩 애들이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막 술래잡기 하고 놀다가 중딩 애들 오면 빠져야죠. 마찬가지죠.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고 시장에 도미넌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 도미넌스 내에서 잡코가 올라가는 메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준메이저 가고, 그 다음에 메이저 가고, 그 다음에 또 비트 혼자 독주를 한다든지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일단은 비트가 지금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잡코인 위주로 펌핑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준메이저나 이제 메이저 장세가 충분히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메이저는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40조, 50조 이러니까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메이저 정도 되는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알고랜드라든지 에이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순환이 돌 수 있겠다. 그런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크라켄 거래소의 선물 볼륨을 나타낸 거예요. 위 그래프가 비트코인 가격대 차트고 아래가 이제 선물 거래량인데, 보시면은 선물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고, 지금도 선물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중국인들이 많이 나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선물 거래량이 쭉 줄어들었을 때 그 이후로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줄었을 때 상승이 또 다시 나오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던 요 구간하고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상승이 한번 터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TV에다가 NFT 플랫폼 맞춤형 스크린을 달아가지고 TV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TV 자체에 NFT 플랫폼 기능을 넣어서 집에서도 디지털 아트를 구매하거나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도 나도 이렇게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비트코인 채굴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를 여러 개를 갖다 꽂아야지만이 채굴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원래는 60만원, 70만원 하던 것들도 지금 270만원, 99만원, 60만원, 270만원, 고사양의 그래픽카드 가격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면은, 채굴한다 그래서 곡괭이 들고 탄광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채굴이 이루어지고, 그래픽카드는 게임 돌릴 때 화려한 그래픽이나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채굴용 PC의 조건은 CPU는 낮아도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연산만큼은 CPU보다 오히려 훨씬 빠르고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계속적으로 무지막지하게 갖다 쓰니까 그래픽카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날 핀테크가 200억의 투자를 유치받아가지고 NFT랑 메타버스 확장에 쓴다. 페이코인 운영사죠. 다날 핀테크가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 200억을 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 NFT 스토어를 열 거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내 기축통화로 페이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거다. 그리고 가상자산 재테크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월드를 올해 초에 런칭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청사진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날의 주가가 오늘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다날 주가도 여기 보시면 쭉 올려치고 상단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차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다날의 실적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18년도 60억, 19년도 100억, 2020년도 150억. 다날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페이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업비트 BTC 마켓에도 물론 있고 빗썸에도 있습니다. 페이코인 차트인데 지금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페이코인도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게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본 김에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2% 종가 마감했고 위메이드는 3.3%가 올랐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메이드랑 카카오 게임즈 주가는 좀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겠죠. 보라코인과 위믹스로 있는 게임 대장주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이제 1월 첫째 날인데 살짝 올랐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도 최근에 보면은 좀 양호하게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어쨌든 자율주행에다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삼성전자랑 얘기를 해왔고 영하 40도에서 영상 105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테슬라에서도 필요하다. 너네 반도체를 좀 공급해달라. 요렇게 좀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일단은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은 이제 100K를 갈 것이다. 그리고 두 개 국가에서 법정 화폐로 채택이 될 것이다 하면서 2022년 5가지 예측을 내놓았는데 비트코인 시티 건설이 올해 중 시작이 된다. 주거지, 쇼핑센터, 식당, 항구 등 모든 것을 갖춘 기능적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두 개국 이상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10억 달러의 비트코인 채권 발행이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은 100K를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죠. 그리고 요 사람이 지금 팔로워가 55만 명인데 이 사람이 지금 체인링크를 언급했어요.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데. 그래서 체인링크는 나한테 바닥이며 이것은 22년에 강세장이 오기 전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저평가된 프로젝트의 하나다. 체인링크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자 체인링크 예, 잘 올라가고 있네요. 체인링크도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점이고 저희도 이제 지금 잘 들고 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시총이 12조 3천억인데 지금 바닥에서 쌍바닥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고 가볼 만한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금융업계에서도 CEO들이 2022년 신년사로 가상자산과 NFT가 신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미래세 이제 회장도 가상자산,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요쪽이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 요쪽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농협투자증권에서도 팬데믹 이후에 빠르게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가상자산, 비상장 주식, 조각투자 등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사장도 블록체인은 파괴적 혁신이다. 우리 스스로가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보라 2.0 이제 새 판짜기 탈중앙 거래소를 만들겠다 기사도 나왔는데 프렌즈 게임즈와 더불어 보라 2.0 리브랜딩에 착수를 했다.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에서 웨이투빗을 인수했죠. 보라 발행사를 인수해가지고 보라를 이제 활용한 디지털 자산 연계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중앙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개발, 덱스 개발, 넵튠의 메타버스 콘텐츠 연계, 자체 NFT 관련 서비스 런칭이 계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 지갑이나 P2E 게임 이용자들과 연계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보라 기반의 탈중앙 거래소죠. 덱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사나 P2E 게임 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 것까지 서비스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서비스 운영사와 이용자 간의 거래 외에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컨텐츠 방식의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덱스 거래소는 탈중앙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기존의 업비트나 빗썸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외부의 해킹 이슈나 운영상의 중앙화 개입이 차단되어서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은 계속해서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게 못하니까 해외 사업의 경우에 보라 코인을 앞세워서 올 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좋은 뉴스죠. 카카오 게임즈가 앞에서 진두지휘해서 보라 생태계를 넓혀 나가겠다. 이런 굉장히 또 좋은 뉴스가 나와서 보라도 쭉 올라갔다가 살짝 좀 눌리고는 있죠. 항상 2보 전진
코인 후 일부 후퇴하는 움직임은 모든 차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케빈 스벤슨이라는 전문가는 미국의 세금 납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거래소 퇴출 이슈 등이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없어졌다. 악재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손실을 본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고 12월 30일자로 회계년도가 지나고 세금 납부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거래소들의 강제적인 자산 처분 이슈도 해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됐다. 매도 압력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 굉장히 이름 있는 경제 잡지죠. 포브스에서 2022년에는 많은 노동자가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암호화폐를 통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프란시스 수아레즈 미국 마이애미 시장은 급여의 100%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자기 직원들한테도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 NFL 미식 축구 선수 러셀 오쿵, 오델 베컴 주니어 이런 스포츠 스타들도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해 드리자고 한다면 잡고 펌핑장에 한번 이제 왔었고 그 다음에 준 메이저 장세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준 메이저 장세 왔을 때 좀 가장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는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에이브라든지 체인링크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요런 친구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여전히 이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조만간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1월이 됐기 때문에 좀 방향성이 나와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번 내렸다 올리느냐 아니면 좀 그냥 올리느냐 두 가지 방향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제 2022년도가 밝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들도 있고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대한 우리는 이 시장에서 단기적이면은 단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뭐가 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저희는 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와 뉴스를 파악해서 코인 시장에 접목을 하고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과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트레이딩 기법이나 매매 노하우를 전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로 성함만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월의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